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중이 빠진다고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 운동은요, 하루에 10분, 20분만 하셔도 1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고 운동으로 뺀다. 이것은요, 많이 먹는 거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 많이 먹고 운동으로 다 빼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게 7 내지 8, 그리고 운동이 2 내지 3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먹는 것도 적절히 잘 조심해서 드시고 양질의 영양소를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먹고 나서 운동으로 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일반인들로서는 살이 찌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먹고 운동 없이 뺀다, 이거는 허약체질로 가고 근육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너무 과하게 먹고 그거에 반작용으로 과하게 운동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너무 적게 먹고 운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전이건 식후건 운동할 수 있을 때 하라고요.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식전이나 식후 다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식전 식후 따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시간 날 때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식전 운동이 공복에 내장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전 운동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마른 비만 환자라 그러죠.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은 공복 운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공복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빠진다고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무조건 공복 유산소 운동이 요즘에 핫한 이슈다라고 해서 따라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단백질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 뒤에 소화가 조금 된 다음에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식전에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안 나는데 식전 운동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식후에 바쁜데 식후 운동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식전이건 식후건 간에 내가 시간이 날 때 운동하시는 게 최고 좋은 거고, 공복 운동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마른 비만, 또 하나는 당뇨 환자분들,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공복에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반드시 식후에 걷기 운동 정도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서서히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공복 유산소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충분한 분들, 근육이 적지 않은 분들은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장 비만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또 공복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식후 걷기를 제일 많이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식후 걷기는 우리가 체지방도 태우고 혈당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 운동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이고, 내가 식후 걷기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요, 하루에 10분, 20분만 하셔도 1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이 획기적인 이 운동 방법의 이름은 HIIT라 그래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가서 간혹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옆에서 운동을 하는데 조금 걷다가 갑자기 막 뛰다가 조금 걷다가 또 갑자기 막 뛰다가 하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같은 속도로 헬스클럽에서 6 정도의 속도를 놓고서 1시간을 운동한 것보다요, 우리가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확 올려가지고 8 내지 9 정도에 놓고서 아주 빠른 속도로 뛴다든지 해서 30초 내지 1분 정도를 하신 다음에 또 걷는 거죠. 걷다가 또 뛰고. 그래서 약 2대1 정도로 우리가 운동을 30초 했으면은 1분 정도는 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3, 4세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1시간 정도 한 운동하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런 효과가 아주 여러 가지 논문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나온 게 타바타라고 하는 운동도 거기서 나온 거고, 이런 운동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운동에다 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줄넘기에도 쓸 수가 있고요, 계단 오르기도 쓸 수가 있고요, 걷기, 조깅 이런 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단을 오른다 생각을 하면요, 계단을 한 2층 정도를 전속력으로 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두 층 정도를 또 서서히 걸어서 올라가고, 또 한두 층 정도는 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약 2분 내지 3분 정도만 이렇게 운동을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HIIT는요, 운동의 시간보다는요, 운동의 강도와 질을 강조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IIT라는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의 뒷받침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애프터 번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방을 태워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렬하게 운동을 하고 불안정한 휴식을 하고 또 강렬하게 운동을 하고 불안정한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5 내지 10세트 정도 반복하면 아주 우리 몸의 심혈관계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고안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동물에게 쫓기는 거를 생각해봐라. 전력 질주를 하다가 숨어서 좀 보고 또 전력 질주를 하다 또 잠깐 쉬고 반복된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의 몸에 적합한 운동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 이론을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HIIT에서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방법은 빨리 걷다가 빨리 달리고, 러닝머신 위에서 걷다가 달리고, 또 평지 위에서 걷다가 전력 질주하다가 또 천천히 달리다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 또 하나는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천천히 운동하시다가 전력 질주로 또 30초 정도 타시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 계단 오르기 같은 거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층 정도를 전력으로 올라가다가 한두 층 정도는 또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여러 가지 운동에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HIIT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중년과 노년에도 이 HIIT가 안전하게 심혈관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HIIT를 하실 때는 충분히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하셔야겠죠. 일단은 계단을 한 10층 정도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뛰어 올라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시고 기본적인 체력이 되셔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갖춰지신다면 나이 불문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계단 오르기보다는 평지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훨씬 낫겠죠.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비만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 권장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의 무너져버린 리듬을 되찾고 생체 시계를 되찾고 자가포식의 기능을 살려서 우리 건강을 되찾고 노화를 막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가포식은 우리가 음식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자기 세포를 싹 청소를 하더라. 그래서 세포에 노폐물이 없어지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더 오래 살더라. 장수와 연관된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개념은요, 생체 시계의 개념이에요. 생체 시계 개념은 뭐냐면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먹는 게 몸에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먹는 게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해요. 이것이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쌓아왔던 생체 시계인데 현대는 어때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심지어는 자다가 깨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체 리듬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이 생체 시계를 제대로 찾자는 거예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먹고 밤에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의 개념과 자가포식의 개념 이 두 가지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굶으니까 노화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좋고 생체 시계의 시간을 지키니까 다이어트에 좋은데 이것을 며칠을 굶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 시간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정해서 한번 굶어보자. 나온 것이 바로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단식을 실제적으로 하진 않지만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를 하루하루에도 단식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간헐적 단식의 시간은 12대 12입니다.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자는 거예요. 12시간을 굶어야 우리 지방이 타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밥을 먹기 시작했다면 저녁 7시에 밥 먹는 걸 마치고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침까지 먹지 않는다. 이게 12대 10이고요. 여기서 성공을 하시면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자. 더 길게는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 보통 8시간을 먹게 되면 2끼 정도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환자분들께 간헐적 단식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저녁에 먹으면 이제 그만 먹고 잠을 자는 게 보통인데 폭식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정말 더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요즘 또 간헐적 단식을 좋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굶었다가 갑자기 폭식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폭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먹는 습관, 아무 때나 자는 습관들을 가신 분들께는 간헐적 단식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의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밤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12대 12라고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얘기했을 때 낮에 12시간을 굶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는 밤에 잠을 자니까 밤을 이용해서 12시간을 이용해서 굶는 시간을 만들었을 때 성공률도 좋았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잘 됐더라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이용해서 간헐적 단식의 공복 시간을 갖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시행했을 때 오랜 공복 시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12시간에서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4시간을 굶고 14시간이 되는 순간에 맛있는 걸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 4, 3, 2, 1 땡 하자마자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딱 먹었다 그러면 혈당은 점심 저녁에 180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을 혈당이 2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에 먹는 식사가 중요해요. 그 식사는 더욱더 단백질 유지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건강한 식사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간헐적 단식 효과 없다.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논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시간만 지킨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8시간이 뭐예요? 5시간밖에 못 먹은 사람도 많았죠. 이런 것들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사 허용 시간에 양질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한다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를 기본 원칙으로 딱 지켜주셔야 돼요. 그 이외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뭐 공복에 먹으시는 약, 혈당을 올리지 않는 국화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독소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 산물이에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물질들이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분해돼서 소화가 된 다음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요. 소변, 대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당 독소란 녀석들은요, 몸에 끝까지 남아서 덕지덕지 몸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설기관인 신장에 쌓이기도 하고요. 뇌에 쌓이기도 하고 눈에 쌓이기도 하고 간에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각종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비만을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쉽게 그냥 말씀드릴 때 당 독소는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당 독소를 잘 제거를 하셔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당 독소가 일으키는 질병은요, 눈에 가서는요, 녹내장, 백내장을 만들 수 있고요, 간에 가서는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까지 만들 수 있어요. 뇌에서는요,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를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어요. 그리고 피부에는요, 피부를 쪼글쪼글하게 만들어요. 주름살을 만들고요, 피부 노화, 착색도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독소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몸에서 내부에서 당독소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음식을 조심하는 거예요. 당 독소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라고 얘기했죠. 자, 당 독소가 만들어지는 가장 흔한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얀색 설탕을 불에다가 달구면 달고나가 됩니다. 달고나는 갈색을 띠죠. 이렇게 갈색을 띠면서 맛과 향이 좋아지고 지방이나 단백질, 탄수화물이 섞여 있는 것들을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이 좋아지고 풍미가 좋아지는 현상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 구울 때 마이야르 반응을 일부러 만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당독소 반응이에요. 그래서 갈색이 나면서 아주 맛있다라는 것들은 다 당독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고나, 탕후루, 그리고 스테이크를 바짝 구워 먹는 것, 닭다리 아주 구워 먹는 것, 감자튀김 구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피하셔야 되는데 당독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물 없이 고온에서 바싹 튀기거나 굽는 음식이에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우리가 닭다리를 굽는다, 여기서 감자튀김을 굽는다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물속에서 천천히 물을 끓게 해서 만드는 음식은 당독소가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샤브샤브, 수비드 이런 음식들은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굽고 튀기고 이런 음식들보다는요, 삶고 데치고 이런 음식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추천하는 다이어트 음식을 샤브샤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물은 100도씨에 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끓는 음식들은 당독소가 생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굽고 튀기고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고요. 우리가 삶고 데친 음식 이런 음식들을 주로 먹는 것이 건강에도 유익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갈색으로 그을림빵을 딱 들고 있는 당독소 사진이 있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구멍 뚫린 사진이 있는데 그게 당독소를 아주 많이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구우면 대부분 당독소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 계세요. 치킨이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도 그렇고 치킨이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닭 다리 쪽에 껍질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당독소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를 굽거나 튀기면 엄청나게 당독소 많아져요. 그냥 삶은 감자 먹는 것과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튀긴 감자 먹는 것은 당독소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은 음식들은 당독소가 적고 우리가 삶은 닭 다리를 먹는 것과 튀긴 치킨을 먹는 것은 정말 극과 극 차이기 때문에 튀긴 닭다리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식욕도 잠재워진다. 폭식 같은 걸 막아주고 얼굴색이 환해지고 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이때 5일 지나면 체중도 많이 빠져 있고 환자분들이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저는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자기 전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똑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자기 전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는 얘기 가끔 들었을 거예요. 그 자기 전 3, 4시간 전부터 먹는 음식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먹고 누우면은 역류를 해가지고 식도를 괴롭히죠. 그래서 이런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식도염의 치료 방법이 똑같아요. 자기 전 4시간 전부터는 소량의 물 외에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커피예요. 커피는 저녁에 먹으면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나는 저녁에 커피를 먹어도 잠을 잘 자.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를 먹은 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하는데 수면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커피는 절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찌기 쉬운 가장 나쁜 습관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포도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와서 그걸 잡아내린다 그랬잖아요. 인슐린이 몸에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먹으면요,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도 그냥 인슐린이 높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냥 잡아내리고 남아있는 인슐린은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고요. 또 아무 때나 자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자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코티졸 같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자는 습관,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은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여러 장기 중에서는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기관들이 있죠. 우리 뇌나 근육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많이 나오는 습관들을 계속 가져가면요, 췌장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나 일 안 해. 췌장이 이제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뇨예요. 그래서 췌장은 고갈되는 조직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더니 동양인이 췌장이 작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유난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많은 거예요. 말랐는데도 당뇨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이러한 습관들이 저는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좀 자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자는 건 안 좋지만 낮잠을 조금 자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면을 잘 취하시면요,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아동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오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이라든지 그렐린 같은 호르몬들을 싹 정리를 해줘요. 우리 몸의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 지방이 배에만 모여있는 것들을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하는 것도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호르몬이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두 번째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코티졸은 잠을 잘 못 자면은요, 코티졸이 많이 나와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인데 얘는 내장 지방을 자꾸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고 숙면을 잘 취한다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코티졸은 안 나오게 돼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는요, 단순히 식생활만 잘 교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대에는요, 정말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못 먹고 배고픈 시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풍족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살이 쪄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각종 정제된 탄수화물이 도처에 널려 있고 밤에 일을 하고 재밌는 것도 많아지면서 우리 손에 쥐어진 핸드폰 때문에 언제든지 밥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이거를 보다가 날밤을 새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다이어트는 과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습관, 그리고 잠자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토탈 리셋이에요.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은 다이어트 방법이 예전하고는 달라야 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생활 습관들을 가져야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